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무이암차예요. 무이암차 중에 수선이고요. 그 수선 중에서도 2017년 반암 지역의 수선입니다. 올해 들어서 단총을 꽤 많이 마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단총을 마시면서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요. 단총의 나무는 무이암차 중 수선종이 다른 데로 이사가서 심겨진 나무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그럼 수선을 한번 마셔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이암차들 저는 사실 그 아주 특징적으로 잘 구분을 하거나 하지 못해요. 무이암차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제일 많이 알려진 수선 한 6개, 뭐 대홍포 제일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천라한, 수금기, 백계관 뭐 많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대홍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개 수선 정도가 되지 않으려나 생각해 봅니다. 그 수선 중에서 저는 이 차는 반암 지역의 수선이고요. 2017년에 구입해서 이것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께서 좀 소분 판매를 해주셔서 20g씩 샀나 25g씩 샀나 아마 그 정도 30g이었나? 정도씩 여러 종류를 샀어요. 여러 종류를 사서 그 당시에도 바로 마시고 또 뒀다가도 또 마시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무이암차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아주 약간 그 단맛도 그렇고 금방 넘치네. 단맛도 그렇고 약간 그 불향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좋아하는 타입의 향과 맛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아했는데 저한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이니까 봉투를 잘라야겠네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늘 당황하게 되죠. 가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나? 여하간에 그래서 한 번은 뭐 이런 저희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무이암차들은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더 많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 더 없었고요. 그래서 구입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약간 감질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감질나는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어서 그 무이암차들을 막 국내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아니, 어쨌든 좀 규모가 있는 차 가게들에 전화를 걸어서 저 혹시 암차 중에서 몇 개와 대형포를 구할 수 있느냐 다 전화 문의를 하고 직접 방문을 하기에는 다 너무 서울 뿔뿔이라서 해가지고
사람들 4명을 4분과 함께 저 포함 4명이서 제가 팽주를 하고 차 가게에 뭐 장소 대실해 주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비교 시험을 하고 우리끼리 뭐 이거 어떻네 저떻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진짜 쬐끔씩만 구입할 수도 없고 50g씩을 샀고 막 이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산 차들이 다 맛이 없었어요. 그나마 어디가 그래도 괜찮네, 뭐 재밌는 부분이 있네 정도였는데 다 맛이 없었어요.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나마 어디 딱 한 차 정도가 그래도 얘는 특징도 있고 재미도 있네, 뭐 이게 완전히 어떤 정말 좋은 등급의 육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재미있는 차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나머지는 정말 다 약간 뭐라고 말하기 되게 약간 저는 특히 거기에 들어간 돈이 있으니 더 성질이 났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히 더 많아졌고요.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아졌고 시음할 수 있는 곳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다양한 종류의, 그때는 그 육개 수선만 구하기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5년 6년 뭐 이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수금기 철로한 백계관 뭐 이것도 다 뭐 정함도 있고 반함도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뭐 고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심지어 몇 년 건지도 잘 안 알려주고 그냥 뗄랑 이름만 딱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디 지역 정함인지 반함인지 주차인지도 잘 모르고 잘 알려주지 않고, 지금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차를 좀 더 알게 되었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 덕분에 그런 것들을 약간 잘 표기를 해두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다양한 차 가게들이 또 젊은 사장님? 젊은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장사라는 것보다 그 차가 좋아서 시작하신 분들도 꽤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좀 더 다양한 품질의 차들이, 다양한 맛의 차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소비자로서 반가운 일입니다. 아깝지만 조심하지 않아서 흘렸으니 별 수 없죠. 저는 무염차는 이제 홍배나 탄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불맛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훈연에.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차 특유의 무염차들이 대부분 약간 향이어도 가라앉는 느낌의 뭐 깔리는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만나서 약간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특징적인 맛으로는 좋은데 이 차를 2시간 동안 앉아서 마시지는 못하겠다, 혹은 1시간 동안 무이함차만 계속 마시는 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즐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편안하게 오래 마실 수 있는 차를 자꾸 선택하게 되고, 그럼 자꾸 얘네들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영부영 뭐 2년 1년 반 이상 되었는데, 오히려 불기운이 좀 빠지면 그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섬세한 향을 훈연향 때문에 조금 가려졌었다면, 특히 저는 약간 향이 둔하니까요. 잘 못 맡으니까. 이게
그 불기운이 빠지면서 조금 더 나지 않나. 그래도 무슨 향이구나, 어떤 향이구나를 저는 이제 확실히 이렇게 인지하기 힘들지만 좀 더 향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이암차의 단맛은 네, 독특한 단맛이에요. 오랜만에 마시니까 좋습니다. 향신료의 단맛 같은, 이게 진짜 매번 차를 마실 때마다 이게 물론 약간 뭐 지역이나 뭐 이렇게 나무의 종, 이것도 수선종이잖아요. 단총도 수선종에서 비롯됐다고 했고 종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다류에 따라, 제다 방법에 따라 맛이 다를 것인가, 이렇게 맛과 향이 다를 수 있는가. 심지어 차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차는 그때 그거랑 다른데 얘는 차가 아니고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왜냐면 보이차 중에서 흑차와 보이차 중에서 숙차류와 뭐 파릇한 오룡류가 같은 차나무에서 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되게 놀랍잖아요. 너무 차이가 크니까 단순하게 하다못해 단순하게 진짜 다즐링과 뭐 아쌈 같은 애들이 같은 차나무 맛이 전혀 다르니까, 특히 다즐링 뭐 퍼스트 플러시 같은 경우는 진짜 전혀 다른 차 같은 느낌이고, 녹차와 무이암차가 같은 차라는 것도 참, 이게 그 모든 차가 다 같은 차인데 그 모든 차 중에서도 그 모든 다류의 구분을 넘어가서 또 다 그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하다못해 무이암차 안에도 이렇게 그 다류 중에 차 중에 청차 중에 무이암차 중에 수선 중에 이거는 반암 지역, 그리고 17년산,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네, 저는 뭐 그렇구나 하고 말아야지 더 깊이 알고 싶다를 엄두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참 수선 그 암차의 단맛은 참 독특합니다. 되게 약간 코를 찌를 정도의 약간 스파이시한 어떤 느낌을, 강한 인상을 주는 그 단맛인데 또 그 뒤에는 막 이렇게 찐득하게 남는 느낌보다는 묘하게 건조하게 사라지고, 이번에는 처음에 그 단향과는 또 다른 향이 남거든요. 이래서 저는 무이암차를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한 번에 대여섯 종씩 여러 개 마시기가 힘드니까요. 또 그렇게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두 잔씩만 마시고 말기에는 네, 단가도 네, 가격대가 좀 비싸거든요. 무이암차는. 확실히 더 전에 마셨던,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전에 마셨던 것보다 네, 불기운이 빠져서 더 마시기 좋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게는. 전에는 그 불향이 너무 좋았는데 참 재밌어요. 그 차에 어떤 부분을 좋아했던 것이 그 부분이 나중에 약간 불편해지거나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나는 그 부분은 좀 내가 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어느 순간 좋아지기도 하고요.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네, 그 마음은 썩은 거예요. 뭐 이래. 막 이래. 새벽도 아니고 막 왜 이래?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쿠시의 눈먼자들의 야만인을 기다리며 라는 소설을 읽었거든요. 무려 고갱 그림을 사파로 쓴 남아공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니 이국의 원주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림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이 소설이 다른 것들은 둘째치고 이 소설의 주인공이 대단히 아주 훌륭한 어떤 경지에 이른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비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 대비되는 존재들에 비하면 꽤 그래도 덕망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지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인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 작가도 네, 그것을 기준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렇게 남성에 대한 이런 게 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이 남성이란 이렇다, 남성이란 그렇지 이런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런 약간 이 주인공인 늙은 치안 판사, 어떤 어리석으면서 순진하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리고 아직 덜 자란, 온전히 어른이 안 된 사실 여러 가지 대비 장치로 사용됐다고 여겨져요. 아닐 수도 있지만 작가의 의도는 제가 알 바 없죠. 제가 알 바 없고 네,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고라도 우리 최근 그 뭐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서도 그렇고, 또 무슨 책에서였더라? 또 무슨 책에서 있었는데 뭘 읽다가 봤는데, 우리가 문명화돼가는 것, 발달 문명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부분인가, 인류에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과연 인류는 정말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 의문, 의심들이 있잖아요. 반문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목이 야만인을 기다림이잖아요. 진짜로 이게 직역한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누가 야만인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야만인인가? 문명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정쿠시라는 작가가 어떤 정치적으로 남아공에서 약간 불편한 위치에서 불편한 상황이어서 나중에는 뭐 망명도 하고 뭐 이러는데, 뭐 뒤에 보면 뭐 정치 스릴러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치 스릴러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인간의 끝없는 어리석음과 끝없는 잔인함, 무엇이 무지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쓰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 그대로 여기 막 필력이 눈부시게 빼어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 느낄 수 있고 잘 쓴, 아주 정말 매끄럽게 잘 쓰여진 글이라는 것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 자체도 네 재미있었고요. 문장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도 많아서 그래, 이렇게 또 새로운 작가를 하나 만났고 나는 쿠시의 책을 앞으로 몇 권쯤은 더 읽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점을 제가 읽다가 발견했는데, 재밌는 점이라기보다는 이 책 아주 초반에 진짜 몇 페이지, 앞에 뭐 서너 페이지 됐어요. 앞에 한 10페이지 안팎일 때 남자 주인공인 그 늙은 치안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용한 시대에 조용한 삶을 사는 것 이상을 바란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책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치안 판사는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상황을 겪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치안 판사라는 게 어떤 상황이라고 아주 변방이에요. 아주 변방에 아직 원주민들이 많이 남아있고 완전히 뭐 개발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약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네 사또 같은 치안 판사가 권한 그 성격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평화롭기도 했고, 딱히 큰 문제 없이 부딪힘 없이 잘 지내오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어떤 으쌰으쌰하는 제국주의의 뭐 이런 것들과 만나 문제가 커지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 치안 판사도 여러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뭐 한 200여 페이지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단순한 것에 만족하는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 그 다음 문장, 다시는 배고픔을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고픔을 지독한 배고픔을 맛본 후에 한 말이겠죠. 이게 진짜 되게 극적인 것도 많아요. 왜냐면 책이 별로 두껍지 않잖아요. 사건들이 막 하고,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상황이 되신다면 이 책을 두고 혹시 망설일 때 한 번쯤은
그냥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 치안 판사가 오랫동안 의문시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문을 하고 잔혹한 행위를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서 뭐 낄낄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갖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안 판사가 정말 고문도 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너는 묶여있는 거 아니야, 갇혀있는 거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미 짐승 같은 상황이거든요.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 데서나 내쳐 자고 뭐 던져주는 거 주워 먹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채한 판사가 잡고 얘기를 해요. 자기 진짜 궁금한 게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2페이지를 다 읽는 게 좋을까, 딱 그것만 읽는 게 좋을까 싶어 생각을 했는데 2페이지를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마시고. 무위험차는 이름이 아쉽죠. 그래도 꽤 많이 우러난 편이거든요. 무위험차 치고 이 정도면 그래 나쁘지 않아, 내포성이 있는 편이지 무위험차 치고는. 하지만 보이차나 뭐 다른 차들을 생각하면 좀 아쉽죠. 이것까지만 우리고 네 읽겠습니다. 하지만 너는 죄수 신분이 아니잖아. 내가 나가는 건 자유야. 그는 묵직하게 던져진 미끼를 내가 덥석 물기를 기다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가 말을 이어간다. 너에 관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의 죄수란 말이지? 너는 우리가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우리에겐 너에 관한 기록이 없어. 그러니 너는 자유야. 나는 일어서서 그를 따라 뜰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간다. 보초가 그에게 열쇠를 건네고 그가 자물쇠를 딴다. 보이지? 문은 열려있다고. 나는 정문을 통과하기 전에 머뭇거린다. 뭔가 알고 싶은 게 있다. 나는 만달의 얼굴을, 영혼의 창인 맑은 눈을,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입을 들여다본다. 1분만 할애해 줄 수 있겠어? 내가 묻는다. 우리는 출입구에 서 있다. 보초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척하며 뒤쪽에 서 있다. 내가 말한다. 나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오. 이곳에서의 내 미래가 어떤 것이었든 이제는 끝나버렸지. 나는 황폐함과 전염병을 몰고 올 뜨거운 늦여름 바람을 맞으며 날아가는 광장의 먼지를 몸짓으로 가리킨다. 또한 나는 이미 한번 죽은 사람이오. 그때 그 나무 위에서. 당신은 날 살려두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말인데 이곳을 나서기 전에 알고 싶은 게 있어. 야만인이 문 앞까지 와 있는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았다면 말이오. 나는 희미한 조소가 내 입가에 어리는 걸 느낀다. 나도 그건 어쩔 수 없다. 나는 텅 빈 하늘을 쳐다본다. 이 질문이 염치 없다고 생각되면 용서하시오. 당신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룬 다음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그게 가능하오?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소. 이건 사형 집행인들이나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늘 물어보고 싶었던 거요. 잠깐 조금 더 들어줘요.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 나는 당신이 무서워 죽겠거든.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여하튼 일이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게 쉬운 일이요?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손부터 씻고 싶어 할 것 같거든. 하지만 손을 씻는 것도 보통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소. 성직자가 끼어들어야 할 정도의 일이거든. 일종의 정화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영혼을 정화시키는 의식 말이오. 여하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소. 가령 식탁에 앉아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빵을 잘라 먹는 일 같은 일상적인 삶 말이오. 그가 돌아선다. 나는 느리지만 발톱 같은 손으로 가까스로 그의 팔을 붙잡는다. 아니, 들어보시오. 나를 오해하지는 말아요. 나는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오. 그 차원은 넘어선 지 오래됐소. 나도 법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오. 나는 법이 집행되는 절차를 알고 있소. 때로는 법을 집행하는 게 애매한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나는 단지 이해하고 싶은 것뿐이오. 난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소. 날마다 어떻게 숨을 쉬고 먹고 사는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상상이 안 돼요. 그 점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하지. 만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 손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 질식할 것 같은데. 그가 몸을 비틀어 떼어내더니 내 가슴을 세게 때린다. 너무 세게 때리는 바람에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만델이 욕을 하죠. 너희 새끼 꺼져버려! 막 이렇게. 너희 새끼 꺼져버려 라고 욕을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욕을 한다는 것은 그 만델이라는 인물에게 잔혹한 고문을 하거든요. 잔인한 고문을 하고, 목숨을 쥐었다 놨다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고. 인간이 타인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타인의 인간성, 존엄성을 말살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게 과연 인간일까요? 네, 그런 질문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인간이 가장 존중하고 우선시해야 될 사회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면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잔혹한 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난 뒤에 밥이 넘어가나?
자기가 누군가와 어떤 일상적인 어떤 밥을 먹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농담을 하고 또는 애인을 만나고 뭐 가족을과 뭐 가족 아이들을 품에 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어떻게 미치지 않고 어, 살아갈 수 있는지가 이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 겪잖아요. 저런 음, 일을 한 뒤에 밤이 넘어가나? 잠을 잘 수 있나? 온전한 상태가 가능한가? 일상을 뭐 살아갈 수 있나? 뭐 이런 우리는 그런 의문들을 느끼잖아요. 자주. 그것은 우리 그런 의문들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고 뭐 이래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되게 흠이 많고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일상적으로 죄악을 행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문학이 주는 어떤 환기, 생각의 환기, 어떤 사고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상에서는 그걸 잘 못해요. 왜냐면 뭐 개인의 이익과 감정이 너무 많이 결부되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문학은 나와 분리된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어떤 문장의 즐거움, 이야기의 뭐 즐거움,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재밌어야지 읽을 수 있잖아요. 일단 즐거워야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재미있어야지 읽죠. 네, 재미있어야지 읽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얻어가는 것들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책을 좀 읽을까요?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 부분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정말 길게 봤을 때 짧게 보면 소설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낭비잖아요. 인간이 깊게 봤자 100년 살고 그 와중에서 어떤 활동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뭔가 성과를 이뤄내고 하는데 쏟을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거기에 일상에 쓰이는 시간들을 제외하면 고작 얼마의 시간이에요. 100년 중에 한 10년이나 온전히 자기가 정말 뭔가를 매진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데 투자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간들을 어떤 무용한 것에 쏟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이 불안이나 뭐 이런 것을 줄 수도 있고 또 일단 매력을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한가할 때나 할 수 있는 한가해야만 가능한 뭐 이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학을 사랑했던 시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사회의 방향,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사회의 위기성, 인간의 위기성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개인으로서의 나와 어떤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조각으로서의 나가 너무 밀접하고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분리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눈앞 말고 좀 더 멀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멀리 보면 우리가 발전하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생각했을 때는 10년에 그치지 않는데요. 그거를 내 모든 수명 100년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발전이나 성장, 뭐 어떤 성취의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느냐의 문제. 아니, 영향은 다 끼치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넘어간다면 또 더 의미가 확장되겠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 개인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외면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당장의 공포도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공포가 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 같아요. 나 개인의 미래 말고 그 사회의 미래 속에서 위치한 사회의 미래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약자들은 더 비참해집니다. 강자들은 괜찮아요. 강자들은 세상이 좀 뭐 디스토피아 소설들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거기에도 강자는 존재하기 때문에 재밌게도 약자가 강자가 되는, 반전이 되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강자는 쭉 강자고 약자는 쭉 약자입니다.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건전해지고 좀 더 밝은 쪽으로 가면 약자들도 많이 보호를 받아요. 근데 사회가 어두운 쪽으로 가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자꾸 편협해질수록 약자들은 비참해집니다. 신세가 정말 약간 도구, 노예 뭐 이런 개념으로 전락하게 되죠. 저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딱히 엄청난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많이 도구화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를 효율성, 합리성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더 이렇게 가면 정말 너무 무섭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넌 쓸데없이 생각이 많다고 말하고 실제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저를 약간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저는 약간 진정하고 정리하고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약간 막 그렇게 약간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만 자꾸 향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저의 의도와는 전혀 네,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또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예민하니까 잠을 못 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까탈스러우니까 아유, 사람들 친구가 없지? 막 이런 거.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 슬퍼. 아, 네. 진짜 이제는 맛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무이암차를 혼자서 쭉 마시면서 두통이 없었던 것은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무이암차를 조금 진하게 마시기도 하고, 제가 다른 차 넣을 때보다 찻잎을 많이 넣잖아요. 보면 진하게 마시기도 하고, 또 그 불기운이 약간 두통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무이암차를 이 정도 다관에 아주 작은 게 아니라면 우려서 마시는 것을 약간 조심하는 편인데, 네, 진짜 불기운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편안하게 전혀 두통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잘 마셨습니다. 얘네들 다 무이암차랑 잘 어울리는 것인데, 저는 다식을 잘 곁들이 있는데도 저기부터 막 손이 막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를 충분히 맛보고 슬슬 하나 먹어볼까? 이게 한 3시간 동안 먹을 다식인 거죠. 다른 차를 마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없는 저랑 놀아줘. 네, 이런 건 약간 쇼도 잘해요, 저.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른 차와 또 다른 책이나 이야기와 함께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